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CIS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분석에 앞서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정리를 위한 것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CIS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이 전극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사업 내용, 주로 사업 내용에서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적정 가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에 앞서서 제가 PNT 기업 분석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이 2021년까지는 큰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이후로 셀사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PER이 매우 높습니다. PER을 보시면은 여기 CIS는 장비 업체거든요. 장비 업체인데 이렇게 높은 PER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마치 우리 양극재나 전해질 업체의 PER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고PER을 받을 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는 김수하 대표 외 2인 이 6.6%, 그리고 대주주는 GB홀딩스 22.73%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 7월에 GB홀딩스가 약 1,000만 주를 양수를 받으면서 대주주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CIS가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GB홀딩스에서 수익이 좀 났으니까, 저가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났으니까 이걸 이제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2차 전지 전극 장비가 88%로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전극 공정에는 대표적으로 코팅, 그 다음에 캘린더링, 슬리터링이 있는데, 여기에서 CIS는 캘린더링, 롤프레스라고 부르는 이 캘린더링에서 거의 72%로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을 하게 되면은 코팅 쪽이 캐패스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는 캘린더링이 비중이 높죠.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캘린더링에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내용에서도 이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CIS 주요 장비 현황, 코팅, 코터, 캘린더, 슬리터 참조하시고요. 전극 공정을 이제 알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믹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러리 상태로 만드는 공정. 그 다음 코팅, 그다음에 캘린더링, 그다음에 슬리터링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CIS는 이 롤투롤이 시작하는 지점 코팅에서부터 롤투롤이 끝나는 슬리터링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를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는 각각의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음극재까지 같이 각각으로 구별되어서 장비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극 공정은 2차 전지 공정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캐펙스도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은 크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전극 공정에 있는 세부 공정들이 대부분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마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CIS가 높은 PER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CIS가 자회사 CI 솔리드를 통해서 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높은 PER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장비뿐만 아니라 전해질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해질이 성공을 하고 양산까지 된다면은 높은 PER을 받을 만하죠. 수주 잔고 취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이후로도 몇백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 한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추이가 많은 건 맞는데 경쟁사인 PNT보다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 한번 보시고요. 밸류 체인은 이제 공정 장비에서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납품하는지는 한번 봐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LG 엔솔에서는 이 아변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캘린더링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슬리팅. 여기 이 두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에서는 안타깝게도 CIS는 납품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변, 이 캘린더링, 그 다음에 슬리팅 이 두 군데의 장비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CIS가 같은 장비 업체 대비 매우 높은 PER을 받고 있죠. 앞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높은 PER을 받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 PER로 인해서 매우 깊은 주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들락날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동부채가 1290억인 반면에 유동자산이 3090억.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대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동성은 매우 안정적이다. 부채 총계는 약간 많아요. 부채가 2770억, 자본 총계가 1290억이니까 약간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보면 아시다시피 자본 잉여금이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채율을 만회를 하고 있죠. 자본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좀 주주한테 많은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12 발행을 좀 많이 했는데 곧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2023년에는 2천억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도 이제 3천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를 좀 많이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를 보시면은 300억을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미 전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450억이 남아 있습니다. 450억. 주당 12,245원. 현재 주가보다 약간 높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은 리픽싱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픽싱 70%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전환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CB는 주당 70% 감안한 8,571원으로 CB가 발행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 분석을 한번 볼게요. 차트 분석은 이제 지지선은 약 11,000원 선이고요. 저항선은 약 18,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5,000원 선에 보면 매물대가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대도 약한 저항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지선에 가까이 왔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IS는 고 PER을 받고 있어요. 고 PER을 받는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지지선을 뚫고 더 많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S가 어쨌든 2020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21년도랑 21년 초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경쟁사 히라노라고 있거든요. 국내는 이제 P&T가 경쟁사인데 일본 쪽에 히라노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이 히라노에서 잠깐만요. 여기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히라노 보이시죠? 이 히라노가 또 대표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인데 이 히라노가 매물로 나왔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히라노가 더 기술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히라노가 매물로 나오면은 CIS는 매물로 나오더라도 주인을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죠. 이것도 아직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적정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적정 주가는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이제 9,700원 수준입니다. 멀티플을 제가 25를 줬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해서 멀티플 25를 줬는데 사실 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멀티플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만약에 이 업체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개발을 완성을 하고 양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점유를 하겠다 그러면 멀티플 25가 아니라 3, 40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주체가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극히 주관적인 수학 분석입니다. 그냥 견눈질로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S의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CIS가 또 주가가 한번 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혹시나 리비안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일단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주가 상승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반대로 잘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CIS의 전고체 황화무게 전고체 배터리가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조정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참조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